여러분, 안녕. 난 로비야. 대부분 알다시피 난 그냥 코믹스를 깎아내리는 영상을 올리고 이거 완전 별로야 라고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솔직히 몇 번 그렇게 한 적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보통은 그냥 내 취향은 아니네 하고 넘겨버리는 편이지. 근데 이번엔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라이언 마이클 벤디스가 액션 코믹스에서 슈퍼맨을 다룬 방식은 진짜 별로였어. 솔직히 마음에 들었던 유일한 스토리는 엘 가문이었어. 그것도 첫 번째 이야기라서 그냥 궁금해서 본 거였지. 근데 그 이후로는 점점 재미가 없어져서 안 샀고 리뷰도 안 했어. 그리고 벤디스가 슈퍼맨에서 손 뗄 때까지는 아예 관심 끊었었지. 근데 이번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DC가 벤디스의 슈퍼맨을 만회하려고 정리작업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슈퍼맨, 레드 앤 블루야. 이건 여러 작가랑 아티스트들이 참여해서 만든 앤솔로지 북인데 다양한 단편 스토리들이 들어있어. 완전 기대된다고. 자, 이번 영상에서 다룰 첫 번째 이야기는 제목이 따로 없지만 존 리들리가 쓴 작품이야. 만약 이 작품이 앞으로 DC가 슈퍼맨을 다룰 방향을 보여주는 거라면 난 완전 기대된다고. 왜냐면 이 스토리는 진짜 끝내주거든. 이야기는 슈퍼맨이 손바닥에 땀이 나는 걸 얘기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사실 그가 이렇게 땀을 흘린 적은 딱 2번뿐이야. 처음은 행성을 옮겨서 50억 명을 구해야 했을 때 그걸 해내는데 온 힘을 다 써야 했거든. 그리고 2번째는 바로 지금 루바니아라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야. 잠깐 설명하자면 루바니아는 DC 코믹스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국가로 폴란드 중앙에 위치한 가상의 나라야. 1970년대에 나온 월드스 파이니스트 192, 193에서 처음 등장했어. 설정에 따르면 루바니아는 한때 동유럽 공산권에 속해 있었어. 혹시 동유럽 공산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간단히 설명할게. 다들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사실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거대한 전쟁을 겪었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밀었고 소련은 공산주의를 퍼뜨리려고 했지. 초반엔 스탈린이, 나중엔 니키타 흐루쇼프가 이끌었어. 하지만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산주의랑은 좀 달랐어. 레닌식 공산주의 혹은 전위당 공산주의라고 불리는 체제로 마르크스가 원래 주장했던 것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강력한 중앙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는 방식이었어. 이와 함께 등장한 게 바로 동유럽 공산권이야. 이건 소련이 점령한 유럽 국가들을 자국에 편입시키면서 만들어진 개념이야. 폴란드 일부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속했어. 그리고 DC 코믹스에선 소련이 철권 통치를 했기 때문에 위성 국가들도 똑같이 억압적인 체제로 운영됐다고 나와. 루바니아도 예외가 아니었고 개인의 자유는 거의 없었어. 발전도 멈춘 상태였고 그냥 억압뿐이었지. 사람들은 왜곡된 공산주의 체제 아래 살아야 했고 정부의 통제에 눌려 제대로 된 기술 발전도 이루지 못했어. 시대가 변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던 거야. 과거 어느 순간 슈퍼맨은 이곳을 방문했어. 국제조약을 어기면서까지 열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지. 이 장면이 멋진 이유는 레드 앤 블루 컨셉을 제대로 살렸다는 점이야. 1990년대처럼 에너지를 가진 남자 같은 이상한 설정이 아니라 여기서는 슈퍼맨 레드는 우리가 아는 그 슈퍼맨을, 슈퍼맨 블루는 클락 켄트를 의미해. 이걸 통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지. 슈퍼맨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묻고 있어. 그땐 내가 강철의 사나이였어.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었고 어떤 것도 내 앞길을 가로막지 못했지.
국제조약?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인터뷰를 가는 길에 택시기사에게 잠깐 멈춰달라고 부탁해. 그가 내린 곳은 칼렘닉 재교육 시설. 이런 시설들은 스탈린과 흐르쇼프 정권 아래에서 자주 등장했던 곳이야. 쉽게 말하면 반공산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나 소련과 그 위성 국가들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가둬서 올바른 사고방식을 주입하려 했던 곳이지. 사실상 강제 수용소야. 처음엔 슈퍼맨도 탈출하려고 했어. 하지만 루바니아 정부는 크립톤 방사선을 미세하게 퍼뜨리는 방법을 찾아냈어. 이게 슈퍼맨을 죽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는 충분했지. 결국 그는 붙잡혀서 수용소에 갇혔고 그곳에서 무려 8개월을 버텨야 했어. 리들리는 세부적인 묘사는 하지 않지만 분위기만 봐도 상황이 끔찍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슈퍼맨은 동유럽 공산권과 소련의 선전도구로 이용됐거든. 그들은 전 세계에 이렇게 선언했어. 봐라, 우리가 슈퍼맨을 잡았다. 강철의 사나이를 무너뜨렸다. 서방은 이렇게나 약하다. 결국 이 메시지는 분명했어. 자본주의를 앞세운 서방 세계가 자신들의 영웅을 보내 우리를 쓰러뜨리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거지. 이게 바로 냉전의 본질이었어. 미국과 소련은 직접 전쟁을 벌이지 않았어. 대신 전 세계에서 대리전으로 싸웠지. 한국전쟁, 미국의 중국 군사 개입,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베트남전, 쿠바 미사일 위기. 이 모든 갈등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었어. 그리고 그 싸움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됐지. 그 나라에서는 그게 전부였어. 하지만 대부분은 선전용이었지. 동유럽 공산권은 서방을 약하게 보이게 만들 기회만 생기면 절대 놓치지 않았거든. 리들리가 암시하는 건 이 수용소를 운영하는 코슬로프의 지시로 인해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는 군인들에게 슈퍼맨에게 상상도 못할 짓을 하라고 명령했어. 자세한 묘사는 없지만 분위기만 봐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뻔히 보이잖아. 솔직히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그냥 단순한 고문이 아니야. 한 남자가 감당할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이야. 요즘엔 남자들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동시에 남자들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존재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짓밟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빼앗긴다는 건 그 어떤 신체적 고통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야. 리들리는 이걸 통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슈퍼맨의 모습을 그려. 우리는 그가 죽을 뻔한 적도, 힘을 잃은 적도, 변형된 적도 봤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수치스럽고 처참한 모습으로 짓밟힌 적은 없었어. 그것도 동유럽 공산권의 한 수용소에서 미친 놈들의 손에 말이야. 이건 단순히 슈퍼맨이 고문당했다 수준이 아니야. 이 사건은 슈퍼맨이라는 캐릭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버려. 슈퍼맨의 이야기가 진짜로 빛을 발할 때는 그가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올 때야. 그가 사실 우리와 다를 게 없다는 걸 보여줄 때. 그때가 가장 강렬한 순간이지. 피터 토마시의 슈퍼맨이나 댄 저겐스의 액션 코믹스를 보면 딱 그래. 슈퍼맨이 아들 조너선과 대화하며 영웅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가르치는 장면들 말이야.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신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한 아빠고 한 인간이지. 그게 진짜 좋은 슈퍼맨 스토리야. 그리고 루바니아에서의 모든 일을 겪은 후 슈퍼맨은 다시 택시에 올라타고 인터뷰 장소로 향해. 그런데 마지막에 밝혀지는 반전이 대박이야. 인터뷰 상대가 바로 그 코슬로프였던 거야.
동유럽 공산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한 후 이 나라들은 각자 살아남아야 했어. 어느 정도 자본주의가 도입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소련이 무너진 후 세계는 하나의 결론을 내렸지. 소련식 공산주의, 즉 전위당 공산주의는 결국 실패했다는 것. 중국, 소련, 몇몇 나라들이 시도했던 이 체제는 결국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깨닫게 된 거야. 중국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에 자본주의 요소를 섞어서 독특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어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자본주의 국가들이 승리했다는 점이야. 그 결과 옛 소련 국가들은 해방을 경험했지. 문제는 이 나라들이 오랫동안 억압받아 왔다는 거야.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에게, 전쟁 후에는 러시아에게 지배당하면서 스스로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갑자기 대량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유입됐고 소련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들이 적용되기 시작했어. 덕분에 루바니아는 경제붐을 맞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생산 기반을 만들었어. 경제 모델 자체가 자본주의 중심으로 바뀌면서 부가 급격히 증가했지. 이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없지만 사실 굳이 필요도 없어. 중요한 건 코슬로프가 루바니아의 경제 성장과 함께 성장한 기업을 세웠다는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정부의 눈밖에 나버렸고 결국 자기가 만든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 동유럽 공산권이 무너지고 루바니아가 해방되었을 때 그는 그저 버려진 거야. 공산권이 붕괴한 직후 진실과 화해 청문회가 열렸어.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설명하자면 이런 청문회는 억압적인 정부 아래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테이트가 끝난 후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특히 뉘른베르크 재판을 앞두고 그리고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도 이런 청문회가 열렸어. 피해자들의 증언은 대부분 매우 구체적이고 끔찍했지. 고문과 학살, 부당한 억압의 경험들이 낱낱이 기록되었고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됐어. 코슬로프의 경우 사람들은 그가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지. 그는 여전히 높은 사람들과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어. 덕분에 그는 그냥 풀려났고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어. 그리고 지금 슈퍼맨이 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처음엔 그의 회사와 다른 피상적인 질문들을 던지다가 결국 진짜 질문을 꺼내. 슈퍼맨은 코슬로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묻지. 당신이 운영했던 강제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 장면의 연출이 정말 기가 막혀. 한쪽에서는 슈퍼맨도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어. 어떻게 대답할지 예측할 수 없었지. 마음 한구석에선 코슬로프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모든 걸 고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랐어. 하지만 슈퍼맨이라는 존재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어. 그는 차라리 코슬로프가 뻔뻔하게 비웃으며 계란을 깨지 않고 오믈렛을 만들 순 없지. 난 아무런 후회도 없어. 같은 말을 해주길 바랐어. 왜냐면 그 순간만큼은 슈퍼맨도 상상해봤거든. 지금 당장 이놈을 열광선으로 태워버리면 어떨까?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면 어떨까? 슈퍼맨이 분노에 휩쓸릴 뻔한 이 장면이 정말 흥미로워. 하지만 결국 코슬로프는 개과천선한 것도 뻔뻔하게 죄를 부정한 것도 아니었어. 그냥 질문을 피했어. 마치 별거 아니라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우리 모두 과거에 잘못한 게 있지. 하지만 그건 지나간 일이야. 이제 중요한 건 미래야. 라고 말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어.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야. 인터뷰가 끝나고 슈퍼맨은 깨닫게 돼.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론 할 수 있지. 그게 리들리가 여기서 보여주려는 핵심이야. 슈퍼맨이 마음만 먹으면 코슬로프를 잡아서 하늘 높이 날아가 태양 속으로 던져버릴 수도 있어. 열광선으로 순식간에 증발시킬 수도 있고, 그를 파멸시키는 방법은 무수히 많아. 하지만 그게 슈퍼맨이 사는 세상이 아니야. 세상 모든 문제를 단순히 범죄자를 없애는 것만으로 해결할 순 없어.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악랄해도 그냥 빠져나가. 슈퍼맨은 코슬로프가 값싼 인력을 착취하고 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회사를 키우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현실은 코슬로프가 하고 있는 짓이 다른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가장 미친 부분이야. 슈퍼맨은 상황을 다시 바라보며 깨달아. 그래, 코슬로프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어. 충분히 더 많은 임금을 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지키면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이익을 내고 있어.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그게 자본주의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구조. 그게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이야.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도 결국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받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이야.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슈퍼맨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 만약 슈퍼맨이 단순히 코슬로프를 파괴해버린다면 그가 한 짓이 본질적으로는 모든 자본가들이 하는 일이자 더 작은 범위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일이잖아. 그렇다면 어디까지 처벌해야 할까? 세상의 모든 자본가들을, 결국엔 모든 인간들을. 마지막으로 슈퍼맨은 스스로에게 묻지. 과연 누군가 이 문제를 진심으로 신경 쓰기나 할까? 만약 그랬다면 세상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진 않았겠지. 사람들이 뭔가 행동을 했을 테니까. 하지만 난 신경 써. 그래서 난 행동할 거야. 난 언제나 신경 쓰지.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건 정말 잘 쓰인 슈퍼맨 스토리야. DC가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이런 거지.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보자.